요즘 건강 정보는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많은 글이 나오고 영상 플랫폼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광고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 어떤 성분이 최고라는 이야기, 어떤 방법만 하면 건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선택이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은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수면 활동, 스트레스, 생활 리듬, 회복, 영양, 순환, 호르몬, 신경 기능이 함께 작용하면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해서 설명합니다. 특정 성분 하나, 특정 음식 하나, 특정 방법 하나만으로 건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개인 차이입니다. 같은 방법을 적용해도 어떤 사람은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적을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 회복 상태, 기능 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나 정보 콘텐츠에서는 이런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생깁니다. 건강 정보가 혼란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결과 중심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는 사례를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활 변화, 환경 조건, 시간 지속성 같은 요소는 충분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변화는 대부분 복합 요인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속도에 대한 오해도 혼란을 만듭니다. 건강 변화는 시간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기능이 바뀝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는 빠른 변화를 강조합니다. 단기간 결과만 강조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적응합니다. 자극이 늘어나면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자극이 줄어들면 기능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정보 판단도 훨씬 쉬워집니다. 특정 방법이 아니라 기능 환경을 바꾸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 자체를 믿느냐, 의심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몸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정보가 많아도 혼란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보면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렸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 구조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를 보다 보면 유독 효과가 커 보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기간 변화, 놀라운 결과, 이것만 하면 해결된다는 메시지,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말, 수많은 후기와 사례들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변화가 단순한 원인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단일 원인 강조입니다. 특정 성분 하나, 특정 음식 하나, 특정 방법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몸은 복합 시스템입니다. 수면 활동, 스트레스, 회복, 생활 리듬, 영양 상태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전체 기능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단일 원인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해를 쉽게 만들지만 현실을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사례 중심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물론 실제 변화 사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 변화, 회복 상태, 시간 지속성, 개인 차이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변화는 대부분 복합 요인의 결과입니다. 사례만 보고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면 실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속도 강조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기능 변화는 시간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몸 상태가 바뀝니다. 단기간 변화만 강조하면 현실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전문가 권위 강조입니다. 특정 전문가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중요하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개인별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수치와 그래프입니다. 숫자는 신뢰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치가 실제 생활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 변화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비교 메시지입니다. 다른 방법보다 이것이 훨씬 좋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서는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감정 자극입니다.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자극하는 메시지는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언제든 적응합니다. 기능 환경이 바뀌면 상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메시지에 흔들리는 정도도 줄어듭니다. 정보를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방법이 몸 기능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속 가능한지, 생활 구조와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보면서 기대와 현실 차이를 느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결국 몸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외부 정보에만 두면 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구조와 기능 원리를 이해하면 판단 기준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건강은 특정 방법이 아니라 기능 환경 변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몸 기능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점입니다. 몸 기준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원칙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몸은 활동과 회복의 균형 속에서 기능을 유지합니다. 수면, 휴식, 에너지 재충전, 조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긍정적인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복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순환을 개선하는가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은 혈류를 통해 유지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 노폐물 제거가 이루어져야 기능이 안정됩니다. 움직임을 늘리거나 혈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면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몸 변화는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 가능한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생활 구조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수면, 활동, 식사, 스트레스 관리와 연결되지 않는 단편적인 방법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능 변화는 복합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부담을 줄이는가입니다.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은 단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개인 상태에 맞는가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와 목표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시간 누적 효과를 고려하는가입니다. 건강 변화는 대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결과만 강조하는 정보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정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정 방법이 아니라 기능 환경을 바꾸는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든 적응합니다. 자극이 늘어나면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자극이 줄어들면 기능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광고나 정보에 흔들리는 정도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보면서 무엇이 맞는지 고민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 기준을 가지면 정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건강 정보를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보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빠른 변화가 가능해 보이고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 변화는 특정 방법을 계속 바꾸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누적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 자체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된 정보에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속도 때문입니다. 많은 정보는 빠른 변화를 강조합니다. 단기간 결과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기능 변화는 대부분 시간 누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몸 상태가 바뀝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단기간 변화 메시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 사례를 보면 나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개인별로 상태와 환경이 다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반응 속도와 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를 이해하면 비교로 인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안 자극입니다. 건강 정보는 불안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메시지는 판단을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불안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방법이 몸 기능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인지,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 회복과 균형을 유지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건강 변화는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방법을 계속 바꾸기보다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합니다. 시간 관점도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방향이 맞다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가 조금 덜 쌓이고 회복이 조금 빨라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정되는 변화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인식하면 동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면 변화는 누적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보를 보면서 방향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건강 정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몸의 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특정 방법 하나가 아니라 기능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선택 원칙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단기 결과로 판단합니다. 체중이 줄었는지, 수치가 좋아졌는지, 통증이 줄었는지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선택이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인지, 기능을 소모하는 방향인지가 장기 결과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회복 중심 선택입니다. 몸은 활동과 회복의 균형 속에서 기능을 유지합니다. 수면을 확보하고 휴식 시간을 만들고 에너지 재충전을 돕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복 시간을 줄이는 선택은 기능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면 장기 변화는 제한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는 선택이 가장 강력합니다. 몸 변화는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균형 유지입니다. 과도한 자극이나 극단적인 방법은 단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생활 구조 연결입니다. 수면, 활동, 식사,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유지될 때 기능 변화도 안정됩니다. 단편적인 방법보다 생활 전체 흐름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시간 관점입니다. 건강 변화는 대부분 시간 누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빠른 결과보다 방향이 맞는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몸 신호 기반 판단입니다. 피로 회복 속도, 수면질, 집중력 같은 변화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몸은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비교보다 개인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좋아지는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의 차이는 분명한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누적된 선택이 체력, 회복력,
컨디션 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건강이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면 변화는 누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기준 중 몇 가지라도 적용한다면 이후 건강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